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환입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의 표심을 놓고 지역장가에서는 의외다 아니면 성숙된 모습이다라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년 만에 대전시장의 야당 당선자가 시장으로 취임을 하게 됐고요. 또 충남의 경우는 도지사가 재선이 됨으로 인해서 대권 행보가 가시화됐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죠. 그만큼 유권자의 표심은 언제나 냉정했고 정확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표를 몰아줬다고 해서 다음번에도 또 표를 몰아주겠지 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얘기죠. 지난 6.4 지방선거로 인해서 결혼이 된 국회의원들의 보궐선거가 오는 7월 30일 치러짐으로 인해서 정가가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티타임즈에서는 오는 7월 30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는 대덕구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정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순 예비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대덕구민 여러분 그리고 저희 시티타임즈 독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대덕구민 여러분 그리고 시티타임즈 여러분,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순입니다. 아직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진 않았지만 오는 7월 30일 다가오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 지역 발전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에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박영순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 구청장 선거에서 낙마를 하고 나서 바로 또 이제 보궐선거에 출마를 결심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출마를 하게 됐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383표라는 간발의 표 차이로 아쉽게 낙선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많은 저희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7월 30일 보궐선거에 나와서 반드시 승리해서 우리 박영순 후보가 그때 당시 공약했던 우리 지역 발전의 공약들을 꼭 실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강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지난 2월 4일 날 우리 당의 시장 후보께서 당선이 되심으로써 우리 대덕구에서 국회의원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더욱더 우리 낙후되고 소외된 대덕구를 발전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많은 주문들이 있으셨고요. 또 한편으로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최근에 전방의 총기 난사 사건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국정 표류되고 있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국민을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노력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셔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덕구청장에 출마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덕구의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것이고 그것을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보관은 다른 보궐선거 예비 후보자보다는 더 확고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들려주시죠. 네, 대덕구에는 산적한 현안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가장 정치적으로 표면화된 문제는 도시철도 2호선 노선과 건설 방식의 문제이고요. 또 다양한 그다음에 정주 환경의 개선 문제, 공단의 리모델링 문제 등등 타 지역에 비해서는 너무나 많은 지역 수건 사업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건 사업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것은 확고한 구심점과 리더십이 없고 책임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없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얼마 전에 2년 만에 중도에 국회의원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 또 구청장도 임기를 채우지 않고 시장에 출마하셨다가 이번에 다시 국회의원에 그분이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역에는 이렇게 많은 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될 리더십이 확보되지 않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는 산업단지라든가 그리고 천혜의 자연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갈수록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고 또 중앙정부와의 깊은 유대관계가 있어서
많은 예산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대덕구에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잘 알고 계신데 대덕구는 대전의 5개 구 중에서 주민수, 세수, 학군 이런 게 모두 지금 열악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것을 어떤 그 궤도가 좀 올려놔야 되는 그런 방안이 있으실 텐데요. 대덕구는 누구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구도 20만 4천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리고 2014년도 그 예산이 2,630억이 조금 넘고요. 우리 지역에는 고등학교가 부족해서 중학교 졸업생의 50% 정도가 타구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열악한 그 도시 환경과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야 될 산적한 문제들이 각 12개 동마다 각 곳에 있고 네.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악한 구의 재정 사정 때문에 한 번에 이것을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덕구 전체를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실타리를 풀어가듯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저는 우선적으로 우리 대덕구의 인구가 늘어나고 세수가 증대하기 위해서는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첫 번째로 돼야 될 문제다. 여기에서부터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키로, 핵심 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인구 유출이 2005년 이후에 약 3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주로 네. 대덕구에 사시던 분들이 유성구나 서구로 이사를 가셨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주된 요인은 교육 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교육 환경을 개선시키고 또 교육 주체, 3주체, 학부모, 교사, 학생들에게 각각에 맞는 맞춤형의 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가지고 그걸 높인다면 점차 인구 유출도 줄어들고 또 여지에서도 많은 우리 지역의 학교로 유입이 돼서 인구도 늘고 세수도 늘게 되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병행해서 SOC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한다면 이런 문제가 점차 해결되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SOC 얘기를 하셨는데 대덕구는 그 SOC 사업이 좀 부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비 후보자가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SOC는 어떤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추진 방향까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는 뭐 대덕구민뿐만 아니라 대전 시민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대덕구의 가장 큰 SOC 현안 사업은 도시철도 2호선 대덕구 관통입니다. 이것은 전임 구청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대덕구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바이고 실제적으로 대덕구 발전의 동인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대전 지역 5개 자치구 가운데 지하철 1호선이 유일하게 지나가지 않는 구가 대덕구고 네. 그에 따라서 대덕구민들의 소외감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이 지하철이 지나가지 않음으로써 지역의 성장 동력도 약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덕구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을 신탄진에서 중리사거리까지 관통시켜달라고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6.4 지방선거 때 권선택 시장 당선자께서도 신탄지서부터 중리사거리까지 관통을 시키겠다고 공약을 하시고 건설 방식은 노면전차 방식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저는 시장 당선자께서 국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마 이것이 실현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보조적으로는 지금 현재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의 일부 구간인 계룡시에서 지금 신탄리까지 30.1km 정도 되는데 이 구간을 북철화해서 전철로 네. 전철화해서 사용하는 방안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타하는 과정에서 통과의 가능성은 확언할 수 없습니다만은 대전시와 대덕구가 함께 노력해서 이 예타를 통과시킬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시장과 그다음에 중앙부처 그리고 대덕구청장과 함께 협의해서 이 조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대덕구에는 장동의 육군 탄약창이 대덕구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그래서 촉구 서명, 이전 촉구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비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신지? 대덕구 장동은 대덕구뿐만 아니라 대전시의 그 발전 전략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곳이고요. 또 마지막 개발 가능 지역이라고 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데 장동에는 100만 평 정도가 되는 군사기지가 있습니다. 탄약창이라고 하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장동 지역을 그랜드 플랜을 만드는데 가장 커다란 장애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두 가지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그린벨트를 일정 부분 풀어달라. 그리고 장동 탄약창을 이전해서 관광 종합 타운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이전 부지만 대전시가 만들어주면 이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대전시장 당선자도 그 이전에 대한 충분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노력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재원을 확보해서 대체 이전 부지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요. 그 이전에 주민들께서는 당장 이전이 안 되면 장동의 탄약창의 좌측 측면에 있는 벙커가 한 2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이전하는데 약 300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일단 그 벙커에도 이전을 하고 장동 탄약창을 관통하는 도로를 내서 신탄진 대청댐에 연결해주면 관광객들이 그곳을 경유해서 대청댐과 계족산을 잇는 관광벨트로 하고 주민들의 수익을 높이는 수 있는 방안이 도출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국방부와 대전시 협의해서 일단 주민들이 먼저 요구하고 있는 관통도로 그래서 주민들이 신탄진을 멀리 돌아가지 않고 또 장동 계족산의 황토길을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단지 들렸다가 떠나지 않고 그 관통도로를 통해서 대청댐까지 연결되는 관광도로를 통해서 또 물론 그 주변에는 많은 관광자원들을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것들을 확보해 놔야겠죠. 그걸 통해서 지역의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문제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보궐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하신 분 또 이렇게 지금 박 예비후보 같이 동참하신 분이 네 분이 계시거든요. 그 중에서 한 분이 경선을 통하든 아니면 전략공천을 받든 해서 이제 야당 후보가 돼야 될 텐데 우선 1차 관문이 그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여타 네 분의 후보자들도 다 인지도가 있는 분인데 이번에는 본인을 위한 그 PR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네 분 가운데 나 박영순이 야당의 후보가 돼야 된 그런 당위성, 자기 PR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그 네 분 가운데 잘 아는 분도 있고 잘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근데 모두 다 훌륭하시더라고요. 경력이나 학력이나 어느 분 하나 참 우리 당으로서는 쟁쟁하고 훌륭한 인물들이 오셨기 때문에 환영할 일이고 우리 당이 그렇게 좋은 분들이 오실 만큼 많이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훌륭한 분인데 그동안 저는 8년 동안 우리 대덕구에서 정말 맨발로 뛰고 우리 주민들과 애환을 함께 해왔습니다. 진정성 있는 정치인 또 지역 주민을 한같이 받드는 정치인으로서 제가 열심히 봉사하고 뛰어왔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 대덕구의 현안을 누구보다 우리 당에 있는 다른 후보들 이상으로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패기 있고 또 중앙에 많은 정치인들과 교분이 있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가장 적임자 그리고 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지역 발전도 시켜야겠지만 중앙에 올라가서 정말 정정당당하게 국사를 논하고 자신 있게 또 아주 청렴 강직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주민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구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셨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어떤 일이세요? 첫째는 제가 당선이 되면 국회의원의 신분으로서 곧바로 같은 당이긴 하지만 우리 권선택 시장과 함께 그 당정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뿐만 아니라 대덕구 전체의 현안을 가지고 어떻게 정책화시키고 이걸 실현 구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요. 특히 지난 그 육사 지방선거 때 권선택 시장 그때 당시 후보께서 대덕구 발전을 위한 특별 기구를 대전시에 설치하시겠다고 공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권선택 시장 당선자와 함께 저희 그 기구를 같이 구성하는 일을 하고 싶고요. 또 중앙 정치 차원에서는 지금 박근혜 정부 이후에 그 많은 문제가 제기됐는데 단 하나도 제대로 규명된 게 없습니다. 특히 이제 대선 그 불법 여론조사 사건이라든가 많은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특검을 통해서 꼭 밝혀낼 수 있도록 특검법을 발의하는 일을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선택은 바로 대덕 구민들 손에 달렸습니다. 본인이 이제 8년 동안 대덕구 구민들과 애환을 같이 했다라는 그런 말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난번 구청장 선거에서도 300여 표 차로 이제 그 고배를 마셨고 그렇기 때문에 7.8기라는 얘기도 있어서 이번엔 또 구민들께서 어떤 평가를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마지막으로 대덕 구민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국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선택을 받고 싶어서 지난 세월 동안 정말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왔고 여러분과 함께 슬픔도 기쁨도 함께 왔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대덕구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 이것을 믿어주시고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 공직자로서 청렴 강직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국민을 하늘처럼 섬기는 겸손한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또 열심히 일 잘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꼭 한번 선택해 주시면 결코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대덕 구민들이 그 누구보다도 박영순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엔 어떤 선택을 하실지 저도 궁금합니다.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짧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자신을 어떻게 알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평소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왔느냐가 이번 선거의 또 다른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타 예비 후보들의 선전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순 예비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